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장 먼저 얘기를 하죠. 어저께 우리나라장 참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가 잘 버티다가 YTN이나 MBC, KBS, 신한금융 이런데 전산마비가 왔다는 뉴스 하나 나오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주가 빠지는 상황이었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어려움 속에서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좀 해주면 딱 좋은데 선물해서 매수를 안 하고 현 선물까지 전부 다 매도하는 게 시장에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원달러에서 워낙 약세가 좀 지속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시장이 접근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힘이 나올 때가 된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기관들의 방향성은 제시를 해주는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장, 미국장은 상승에 마감했죠. 가장 키포인트는 FOMC 회의였죠. FOMC 회의는 예상대로 양적 완화 지속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출구 전략에 대해서만큼은 더디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양적 완화를 바로 종료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미국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맞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FOMC는 계속 해도 사실 그 결과가 똑같을 확률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 고용이 완전히 개선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이후로 보면 0.1%, 실업률 0.1%를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개월에서 4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7.7에서 6.5까지 되면 1.2포인트 정도 내리려면 1.2 곱하기 3에서 4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36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멈춰설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꾸 양적 완화 종료라든가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을 너무 귀 기울일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두려움을 떨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유로존에서는 키프로스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키프로스는 일단 정부의 자산을 총동원하는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방법,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특히 가스전 산업에서 정부 지분을 담보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죠. 재미난 건 뭐냐면 메르켈 총리는 키프로스 위기를 모면하는 거에 모든 것에 찬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쪽에 손을 벌리는 그 유로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왜 자꾸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에 손 벌렸다가 중국에서 외면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유로존은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로 가야 되는데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키프로스는 유로존의 ECB가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어저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저께 오히려 월가 쪽에서는 중국이 향후 3개월 안에 지수가 15% 정도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1월 달에 2%였는데 벌써 3.2%까지 올랐다는 게 문제고 정부가 긴축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압박 요소가 돼서 2, 3개월 안에 주가를 상당히 많이 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15% 이상 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중국이 빠지면 우리나라 상당히 좀 타격이 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인데요. HSBC에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아베노믹스가 기대치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목으로 나오니까 참 황당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유는
영국에서도 몇 년 전에 양적 완화를 계속했지만 결국에선 실패했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본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나라로 꼽은 나라는요.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독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은 엔화의 경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화도 약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HSBC가 얘기한 것 중에 우리나라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는 물가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금리 한은에서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추경이 10조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면 지금 그런 생각을 나올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자가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해보면 일단 미국은 3일 정도 조정 주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갔다는 모습이었죠. 이 대거래량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무너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차트 지금 4일 연속 조정을 주는 모습이죠. 얘네도 4천억 파운드까지 양적 완화를 증액하는 거 얘기해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프랑스도 역시 조정되었다 일단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단선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지수가 1968포인트, 그다음 1959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저스트하게 68 찍고 59 찍었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환매를 하는지 여기에는 이제 기관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갑자기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거 봤을 때 쇼커버링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기관화 장세가 시장에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은 제가 4시 30분에 항상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4시 30분에 지하 1층 강당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